was a tall and a grindy girl, type of woman I would wanna take me if she wanted to. I had to understand now. She was a chill and acoustic girl, not my kind of game, but listen, I'll be happy to enjoy while you be bumping to right now. 안녕하세요, 쿡시입니다. 오늘은 윌리엄 소노마에 왔어요. 주말에 나들이로 윈도우 쇼핑할 때마다 매번 들리곤 했는데요. 지난번 윌리엄 소노마 영상 제작하면서 마음속으로 찜해두었던 제품을 오늘 사러 왔어요. 이번에 살 제품은 얼클레드 D5의 프렌치 스킬릿 프라이팬이에요. 얼클레드의 제품 라인업을 잠깐 보면요, 크게 통 3중으로 된 D3와 통 5중으로 된 D5, 구리가 들어간 카파코어, 가장 비싼 라인인데요. 밖에 구리선이 한 줄 쫙 보이죠? 속에 구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열 전도율이 좋아요. 이 외에 칼 뒤집개 같은 주방 소도구가 있고요. 와플, 토스터기, 슬로우쿡 같은 전기 제품이 있어요. 윌리엄 소노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주문을 통해 보다 편리한 쇼핑을 할 수 있어요. 집으로 데려온 프렌치 스킬릿 프라이팬이에요. 9인치, 11인치 사이즈로 구성되어 있고요. 가격은 두 가지 팬을 각각 따로 구매할 경우 총 가격은 300불이고요. 이렇게 두 개 세트로 구매할 경우 179.95불이에요. 얼클레드는 바닥만 3중, 5중이 아니라 샌드위치 압착 공법으로 스테인리스 스틸 사이에 알루미늄을 넣은 통 3중, 통 5중의 제품인데요. 이 기술을 클레드라고 해요. 제품들은 퓨어 알루미늄의 이너코어가 바닥뿐 아니라 전체에 들어있고요. 인덕션과 섭씨 260도 오븐 사용이 가능해요. 열과 수분 손실이 거의 없고요. 부식 방지, 보온 손잡이, 단열 처리 모두 되어 있어요. 제품 내부는 조리 시 재료들과 어떤 화학 반응도 일어나지 않도록 처리되어 있고요. 9인치는 계란 프라이 3개 정도 할 사이즈예요. 아이들을 위한 요리를 하거나 전을 작게 부치거나 소량의 반찬을 한다면 딱 좋을 사이즈예요. 11인치는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사이즈인데요. 스테이크나 볶음 요리하기에 정말 좋아요. 혹시 딥 스킬릿 팬과 프렌치 스킬릿 팬 중 뭘 살지 고민하고 계신다면 간단히 비교해 드릴게요. 제가 작년에 두 사이즈 세트로 산 딥 스킬릿인데요. 팬 끝부분이 벌어져 있어요. 반면 프렌치는 직관적으로 일자 모양이고요. 딥 스킬릿이 사이즈별로 프렌치에 비해 0.5인치씩 작은데요. 0.5인치 하면 수치상으로 별 차이 있겠어? 하겠지만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팬 높이가 수치상으로는 둘 다 같은데요. 딥 스킬릿의 끝부분이 옆으로 누워있다 보니 깊이감이 프렌치에 비해 살짝 낮아요. 그래서 볶음 요리하다가 가끔 재료가 탈출하는 경우가 생겨요. 반면 계란 프라이나 전 부치기에는 좋아요. 프렌치 스킬릿을 며칠 써보니 깊이감이 있어서 그런지 활용도가 더 좋더라고요. 웬만한 파스타나 채소 볶음은 여기에 하고요. 세척도 프렌치 스킬릿이 더 쉬워요. 새로 구매한 스텐팬의 연마제 제거 방법 알려드릴게요. 세척을 위해 오일, 베이킹소다, 식초, 키친타올을 준비하고요. 오일을 키친타올에 묻혀 팬을 기름으로 코팅시켜준다는 느낌으로 닦아주세요. 대부분 새까만 연마제가 제거될 때까지 팔 아프게 반복적으로 닦아내야 하는 줄 아실 텐데요. 스텐팬의 표면은 매끈해 보이지만 현미경으로 확대해보면 표면 사이사이 틈이 있어요. 이 틈 사이로 연마제가 끼어있기 때문에 손으로 아무리 닦아도 틈 사이에 있는 연마제를 완벽하게 제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계속 묻어나온다고 팔 아프게 닦을 필요가 없고요. 오일을 묻히는 것은 표면 사이사이에 낀 연마제가 잘 떨어지도록 기름으로 엉겨 붙여주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기름에 엉킨 연마제는 베이킹소다로 제거를 해줄 건데요. 큰 솥에 물과 베이킹소다를 풀고 그 안에 기름으로 코팅시켜준 팬을 넣어 끓여주거나 아니면 팬에 베이킹소다를 붓고 문질러 닦아주는 건데요. 이때 흔히들 많이 하는 실수, 베이킹소다와 식초의 조합인데요. 연마제 제거뿐 아니라 특히 청소할 때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 있을 텐데요. 이 둘이 만나면 부글부글 거품이 나기 때문에 세정력이 높을 거라 생각이 들겠지만 베이킹소다는 알칼리성, 식초는 산성으로서 두 가지를 섞으면 오히려 중성이 되면서 각각의 기능이 사라져 세정력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식초와 섞지 마시고요. 기름이 묻은 팬은 베이킹소다로 부드러운 수세미를 이용해서 꼼꼼히 닦아주세요. 흔히 하는 실수 중 또 하나는 이때 세제로 기름을 씻어내고 베이킹소다 과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베이킹소다 과정 시 코팅된 기름을 씻지 마시고 이대로 베이킹소다를 뿌리고 닦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다음은 식초가 희석된 물에 팬을 넣고 가열하는 작업인데요. 앞에 설명드렸듯이 팬 사이에 틈이 있다고 했는데요. 열을 가해서 마치 피부의 모공을 열어주듯 틈을 열어주어 사이에 낀 남은 연마제를 밖으로 빠져나오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꼭 필요한 과정이에요. 마지막으로 중성세제로 깨끗이 씻어내면 스텐팬의 연마제 제거는 끝이에요. 스테인리스 제품은 연마제 제거하는 게 좀 번거롭지만 한번 이렇게 해놓으면 쉽게 녹슬지도 않고 관리하기 편하고 위생적이에요. 다음은 스테인리스를 사용할 때 기본 예열법이에요. 스테인리스 팬은 코팅팬과는 달리 충분히 예열한 후 사용해야 음식이 눌어붙지 않고 모양새도 깔끔해요. 기름이 없는 마른 상태에서 2분에서 3분 동안 중약불에 예열을 해주는데요. 예열하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기름을 발연점까지 가열하지 않는 거예요. 발연점이란 기름에 포함된 유기물질들이 형태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온도에서 기화되어 연기가 발생하는 지점을 말하는데요. 발연점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을 포함한 여러 유해물질이 발생한다고 하니 기름을 가열하되 발연점은 넘지 않는 정도로 해야 해요. 예열이 잘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물방울을 떨어뜨려 보는 거예요. 물을 떨어뜨려 물방울이 또르르 굴러가는지 보세요. 물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치지직 하고 없어진다면 덜 가열된 거예요. 이걸 머큐리볼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또르르 굴러가면 다 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 팬에 기름을 붓고 이리저리 팬을 돌려가며 골고루 기름이 코팅되도록 해줘요. 적당히 가열이 되면 열을 받는 부위의 기름이 물결 무늬를 띠게 되는데요. 기름에서 물결 무늬가 생기면 기름이 발연점 가까이에 도달했다는 뜻이에요. 이때 재료를 넣어줘요. 이런 과정을 하는 이유는 기름이 덜 뜨거워진 상태에서는 음식물이 달라붙기 쉽고요. 반대로 팬이 과열된 상태에서 기름을 두르면 기름이 끓고 타면서 산화가 되고 연기가 나고 유해물질이 나오면 스텐팬 쓰는 의미가 없게 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에요. 예열하는 동안 한없이 기다릴 것 같지만 불 잠시 켜두고 요리 재료 준비하다 보면 2-3분 금방 지나요. 스테인리스 팬이나 냄비는 깨끗하게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용한 뒤에 뒤처리도 중요하죠. 팬을 사용하고 나면 물로 닦기 전 팬에 남은 기름을 부드러운 키친타올로 먼저 닦아낸 다음 세제를 이용해 씻어주는데요. 이때 최대한 스크래치가 덜 생기도록 팬에 보이는 원형결대로 닦아주세요. 마지막으로 바닥이 무지개색같이 얼룩이 졌다면 이는 물속의 미네랄 성분이 팬 표면에 흡착되어 생긴 얼룩으로 미네랄 얼룩 또는 워터스팟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쓰셔도 무방하지만 보기에 미우시다면 여기에 식초를 부으면 쓱 하고 없어져요. 그리고 세제로 가볍게 닦고 물로 깨끗이 헹궈주시면 돼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This way. Now you're acting so different than when back when we had it easy.